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거기 핸드폰을 이렇게 차에 뒀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억지로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우리 아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희사하고 염성하면은 우리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그날 또 그냥 차를 갖고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걸 알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와서 이제 그냥 내려놓고 심당 올라가서 희사하고 염성하고, 심당 올라가서 그냥 염성이나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더 가본다고 이제 가면서 법 세워놓고 후레쉬를 들고 건강건 쥐고, 건강건 이렇게 오른손을 쥐고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엄마니 밤매요 엄마니 밤매요 하면서 다녔습니다.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염성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예. 법 세워놓고 희사하고 염성해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희사하고 염성하여서 딱 그게 금방 해결되고 금방 뭔가 이렇게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죠? 늘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 그런 일이 늘 있습니다. 자기 뜻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공하는 사람들은, 우리 진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잊지 않아야 될 게 희사하고 염성하는 그 마음을 그럴 때일수록 찾으셔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는 직장에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우리 심당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도리가 있고, 그죠? 거기서 내가 자칫하면은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를 못 지키면은 나도 잃어버리고 나도 망가지고, 그 가정도 그렇고 그 내가 소속돼 있는 그 단체도, 그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 숙성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정쟁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화합해서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요즘 이렇게 TV 뉴스를 보니까 본체만체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서 좀 편치않은, 국민들이 보기에 편치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 인연들이 우리 국민들이 못 지켜온 인연들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아직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이 말씀하신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가 저는 아직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혈육들이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이잖아요.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인연들이 어느 때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은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인연들이 우리는 국가를, 민족을 못 지켜온 허물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인연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은 우리가 그 앞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 당파 싸움이 심했고 더 정쟁이 심했던 50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우리가 인연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보다 앞서 나를, 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 내 시민을 밝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내 자성의 영체인 자성부처를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신공으로서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한옥집을 우리 대부분 요즘은 양옥에 살죠. 우리 아파트 자체도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죠? 한옥에 대한 애찬론자 중에 한 분 말씀이, 그분은 이제 한옥을 새로 지어 갖고 이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만성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 한옥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그게 말끔히 없어졌답니다. 만성 비염으로 살다가. 그죠? 그러면서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목소라고 하는 나무를 만지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집은 양옥에,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양옥에 사는, 자기의 작업장은 한옥으로 만든 겁니다. 한옥은 나무, 돌,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어떤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죠. 한옥에서 내 작업장에서 잠을 잤을 때는 한옥으로 지은 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데, 내가 집에 아파트에서 잠을 잤을 때는 1시간 정도는 내가 안마를 받아야지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몸이 찌뿌둥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도 아까 첫 시간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집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참이 어디다 그러십니까? 내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고 작고 삐뚤어져 있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도, 내 집도 좁고 작고 삐뚤어져 있고 모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의 집인데, 그러니까 한옥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실제적으로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콘크리트 벽인 양옥집에 살더라도 내 마음은 한옥과 같은 한옥 재료로 지은 집에 머물러야 된다. 내 마음은 한옥집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콘크리트 지은 양옥집과 비교했을 때 한옥이란 곳은 통풍이 잘 된답니다.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벌써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그런 재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황토벽에서의 부드러운 황토벽에서 생활하는 것과 딱딱한 콘크리트 벽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지금 비유 이야기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갖고 내 마음의 집은 내가 딱딱한 콘크리트 벽으로 지은 집인지, 내 마음의 집이, 아니면 부드러운 황토로 만든 황토벽인지, 내 마음의 집이, 그리고 내 마음의 집에 창문은 몇 개가 되는지, 창문의 크기는 어떠한지, 창문의 재질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집인 통풍은 잘 되는지,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햇볕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내 마음의 집이. 답답해. 삶이 너무 답답해. 요즘 너무 뭔가 일도 풀리는 것이 없고 불편해. 그러면은 내 마음의 집에 거주하는 그 소감, 감정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집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어디 머물렀을 때, 어떤 호텔에 머물렀을 때, 여행 가서 머무르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올 때 참 좋았다, 이 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내가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집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나의 감정들, 육식의 작용들, 소감을 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
카지노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답니다. 시계가 없고 또 창문 없고 또 교수님 많이 가봤어요? 다 하네요. 거울이 없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계가 없답니다.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답니다. 거울이 없답니다. 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랍니다. 지금 하면서 벌써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지? 시간 가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밖에 창문에 바깥의 경치를 바깥과 안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막혀 있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탐욕의 마음으로 어떠한 몰골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기계에 앉아 있는지 이 어떠한 탐욕이 가득한 그 장소에 앉아 있는지 내가 내 거울을 봐야지만 내 모습을 들여다볼 텐데 내 모습을 들여다볼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속된 말로 전도돼 버려야지. 전도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불교에서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겁니다. 나를 못 지키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집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씩 햇볕이 잘 들고 풍광이 좋고 경치가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차경이란 표현을 씁니다. 차경. 경치를 빌린다. 집 앞에 앞마당에 흘러가는 겨울이며 저 멀리 산이며 그러한 경치들을 한옥들은 그대로 내 거로 만들어 버리는 집 구조가. 그래서 한옥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차경을 한다. 경치를 빌려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집이 부드러운 황토벽으로 된 바람이 잘 드는 햇볕이 풍광이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행문 말씀에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은 크기를 키우려고 내가 작정을 하면은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의 집입니다. 그렇게 넓고 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작아지면은 우리 어떤 표현을 씁니까? 겨자씨 그리고 송곳 하나 꼽을 만한 공간도 없다 합니다. 겨자씨 하나 놓을 공간도 없다 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아지면 그렇게 작아질 수 있고 크고 넓어지고 강대하면은 우주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진원염송을 통해서 시민을 밝혀서 자성부처가 숨을 쉬고 그래서 내가 밝아졌을 때 그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이고 그 허공 안에 우주 만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 그러한 마음 공부를 통해 신공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의 집을 키워나가고 그럴 때 내 삶은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은 그렇게 광대원만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